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볼까요? 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98,000원에 15% 가지고 계세요. 제약바이오 상승에 따라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승 가능할까요? 작년 8월에 매수해서 주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추가 매수하지 말고 손절해야 했어야 하는 걸까요? 라면서 지금 계속 좀 약간 후회와 답답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 조금씩 훈풍도 불고 또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 훈풍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그 부분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엉덩이가 많이 무거워요. 어떨까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일단 국내 독감 백신 쪽으로 이제 상당히 조금 점유율을 선두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에 그냥 몰빵을 해버린 겁니다. 독감 백신 잘 나가고 있었던 것도 중지하고 코로나 백신 쪽에 이제 몰빵을 해버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선택이 패착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치료제는, 코로나 백신은 지금 현재 이 생산이 중단이 된 상태고 재고가 아직 남아 있어서 재고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까 요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무언가 캐시카우가 나와 주어야지 주가가 끌어올려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코로나 백신은 안 되죠. 독감 백신 지금 이제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3월부터 재생산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당장에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전에 상승 나왔었던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가려면 지금 이제 독감 백신 다시 재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또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서 그 외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주어야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 저는 일단은 올해 정도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마 올해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늘 조금 이런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시면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아마 빠를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업황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들은 무언가 이슈가 다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캐시카우도 있으면서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HLB 그룹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임상 이상 이슈 있었던 SCM 생명과학도 그렇고 이슈가 있고 무언가 다뤄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제약바이오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상승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때문에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도까지는 조금은 이제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길게 걸린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기간 길게 걸린다 싶을 때에는 웬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수익 본 만큼 비중을 줄이셔라라고 안내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겠죠. 당장 이제 아까도 이 철강주들 많이 이제 좀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철강주들도 당장 저번 주에 여러 가지 힌트들을 좀 많이 줬거든요. 수급이 새롭게 유입이 되면서 중국 양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힌트들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섹터 쪽에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이 수익 손실, 이 순환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만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당장에 어떤 올라올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어느 정도 이제 홀딩하고 그 다음에 대응해보자라고 안내를 드렸었겠지만 지금 당장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가 나오기가 힘든 상태예요. 어찌됐든 이 중요한 캐시카우 두 가지가 당장에 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돈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더 길게 보고 당분간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고 그 다음에 이 수익 본 만큼 잘라주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고 아마 상승이 나오려면 독감일 것 같아요. 혹은 이제 파이프라인 늘려가지고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임상 돌입하고 혹은 뭐 M&A에 대한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무언가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파이프라인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때문에 일단 최적의 전략은 수급 받을 때까지 최대한 비중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본 만큼 줄여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적절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
긴 시간이 좀 지난 뒤일 겁니다. 그때 이제 대응을 노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수급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